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폐철을 가지고 1층 황천살과 2층 황천살을 찾아서 우리 실상하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철을 가지고 어디로 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좌향론 중에 4대국 포태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대국 포태법이라고 하는 좌향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대국 포태법은 끊어 읽을 때 이렇게 끊어 읽습니다. 4대국 포태법. 자, 그러면 이 4대국 포태법을 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저 밑에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서 이거를 배우게 되는데, 먼저 이거를 하기 전에 항상 뭐라 했습니까? 형세론과 형국론은 터를 잡는 이론이고, 그 다음 좌향론은 그 터에서 어디로 방향을 향해서 집을 지을 것인가를 정하는 이론이 좌향론이라 했습니다. 먼저 형세론을 보면 간용법, 장풍법, 그리고 득수법, 정열법이 있다 했습니다. 간용법은 우리 집 터까지 뒷산에서 들어오는 산줄기를 관찰하는 방법을 간용법이라 했고, 그 다음 주변 산이 우리 터를 얼마나 잘 감싸고 있는가, 이것을 관찰하는 방법을 장풍법이라 했고, 그러면 이 산과 이 사이에, 그 다음 이 터 사이에 계곡이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관찰하는 방법을 득수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산줄기가 오다가 물을 건너지 못하고 산줄기가 어디에 고여있다? 요 물줄기 안에 고여 있어서 이 중에서 그럼 정확하게 어디가 혈자리가 명당자리가 되느냐 찾아보는 것이 정열법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국론은 이제 사람 모양, 동물 모양, 새 모양 이런 걸 가지고 또 혈자리를 잡아내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 이론 다음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혈자리가 터가 딱 정해지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어디로 향할 것인가 좌향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 좌향론에는 십수종의 정말 여러 가지의 좌향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선택하고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이 위에 두 개는 많이 복잡해서 이제 강의하기에는 좀 부득이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4대국 포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좌향론 중에, 십수종의 좌향론 중에 저는 왜 이 세 가지를 채택을 해서 인정을 하느냐 하면 조선 왕릉에서 사용을 했던 좌향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인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고 왕들이 사용을 했다면 그 당대에 내노라 하는 실력가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 이론이 인정됩니다. 고로 그것에 대해서 그 왕릉에서도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할 정도의 중요도가 있는 왕릉 좌향론이므로 이 세 가지를 채택하게 됩니다. 풍수책들을 여러 가지들을 쭉 읽다 보면 이 좌향론도 중요하고 저 좌향론도 중요하고 또 그 좌향론도 중요한데 다 중요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책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하니까 어느 게 중요한지 잘 모르는데, 그 왕릉에서 사용됐다면 저는 검증된 이론이겠구나 해서 이 좌향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사세 택팔용법, 여기서 이거 끊어 읽는 거는 어떻게 끊어 읽는 거? 이렇게 끊어 읽으면 됩니다. 구사세 택팔용법이다라고 하는 이론은 누가 썼느냐 하면은 도선국사 이후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도선국사는 통일신람할 때 고려 왕건을 도와서 이제 풍수적으로 한반도에 여러 사찰을 짓고 했던 스님이신데, 도선국사 이분이 지은 사찰들을 쭉 다니다 보니까 구사세 택팔용법이라는 좌향법을 쓰셔가지고 그런 사찰들을 많이 지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왕릉에서도 사용을 했더라.
전통가옥에서도 한 번씩 발견되긴 하는데 도성국사가 직접 지은 절에서는 구사제 택팔용법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리신법입니다. 이 지리신법은 송나라 때, 중국의 송나라 때 호신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자향론인데 그것이 언제쯤 많이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고려 말서부터 조선 초까지 왕릉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신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읍이 이성계가 한양으로 정착하기 전에, 한양으로 천도하기 직전에 잠시 계룡산으로 수도를 정해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계룡산에다가도 직접 10개월 동안 궁궐을 쌓고 그 다음 도시계획을 다 할 정도까지 계룡산에 좋은 터가 있어서 10개월 동안 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기도 관찰사, 즉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경기도지사급인 하륜이라고 하는 분이 폐철에 이러저러 해서 아니되옵니다 라고 해서 지리신법이라는 자양론을 사용을 해서 계룡산은 나쁜 기운이 좋은 기운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좋은 기운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므로 나쁘다라고 하는 폐철자양론을 사용을 해서 계룡산의 도읍을 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때 사용하게 된 자양론이 이 지리신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선왕릉에서도 고려 말과 조선 초까지 왕릉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4대국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줄기 기운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왕릉에서는 조선 세조 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세조 왕릉 이후서부터 또 자주 왕릉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물줄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자양을 정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구사세 택팔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산줄기 중심으로 자향을 정한 방법이다. 지리신법은 산줄기와 물줄기를 모두 계산해서 어디로 향하면 될 것인가 정하는 방법이 요 산줄기, 물줄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4대국 포태법은 물줄기, 물기운이 어떻게 흘러나가느냐, 안 흘러나가느냐를 가지고 따져가지고 정하는 방법이 이 세 번째 자양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대국 포태법을 좀 더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럼 물줄기는 어떠해야 되는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형세론 할 때 간영법, 장풍법, 득수법 할 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혈자리 중심으로, 여기서 득수법이라는 것은 혈자리가 어떻게 물을 얻으면 좋겠느냐 하는 뜻인데, 이 득수법은 첫째로 혈자리 앞으로 물이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가면은 좋은 물이다. 공류수는 좋은 물이고 혈자리 앞으로 직류수가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는 것은 나쁜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물줄기는 또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물줄기가 하나 흘러나가는 것이 있고 또 딴 데서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나가는 것이 있다면, 물줄기가 가까운 물줄기가 있고 또 멀리서 흘러나가는 물줄기도 있다면 이 중에서 어느 걸 선택을 한다? 우리 집 앞에 가까이 흐르는 물줄기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득수법에서는 또 물이 끝나는 지점, 시작되는 지점을 중요시 여기는 방법이 있는데, 물줄기가 어느 뒷산에서, 산이 너무 못생겼네요. 이렇게 산이 있다면
물줄기가 저 위에서부터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다가 안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물줄기가 보이기 시작을 해서 이러고 뭐 어떻게 이제 흘러나갈 때 우리 집 터에서 막 시작되는, 물이 안 보이는 데 오다가 우리 집 터에서 막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을 득수 지점, 그 다음 계속 우리 집 앞을 흘러가다가 이제 우리 집에서 안 보이는 지점, 물줄기가 보이다가 이제부터는 안 보이고 사라지는 지점, 요 지점을 파구 지점이라고 합니다. 4대국 포태법에서는 요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4대국 포태법은 지금 개념이 어떤 거다? 요 파구,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서 드디어 안 보이는 지점, 요 부분이 중요한 파구인 지점인 것입니다. 4대국 포태법은 물줄기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물줄기. 단 여기서 물줄기를 가지고 이제 보는 방법인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폐철의 4층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리고 가운데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글자들이 끼워져 있는 이 4층을 가지고 이제 폐철을 논하게 되는데, 이 4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360도를 크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파트가 4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은 하나, 둘, 셋, 4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포태법이라고 하는 12글자를 외우는 게 있어요. 그 포태법이라는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무리 물줄기, 아까 좀 전에 파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물줄기가 막 흘러나가다가 막 안 보이는 부분, 다른 산에 가려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안 보이는 부분, 이 파구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아무리 자향이 물줄기가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 나쁜 방향으로 나간다 다 따지더라도 뭐는 하나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배산임수 원칙은 지키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배산임수, 뒤에 산이 있어서 물줄기가 앞으로 흘러나가게끔 또는 옆으로 흘러나가게끔 뒤에 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는 폐철을 항상 사용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됩니까? 폐철을 들을 때는 이게 자석이니까 핸드폰 같은 거, 그 다음 핸드폰 끄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몸에서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 다음 반지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빼놓고 폐철을 들고 제대로 그 터에서 자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대국 포태법을 하려면 동궁이라는 것, 그 다음 역행한다는 것, 그 다음 4대국이라는 것, 포태법이라는 것, 요 4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동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동자의 집궁자입니다. 같은 집을 짓는다. 여기서 뭘 같은 집이냐? 이 글자가 총 몇 글자라고 했습니까? 총 24글자입니다.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에 또 가운데씩 하나씩 끼어 있어서 총 24글자인데 이것을 2글자씩 짝을 짓는 거예요. 2글자씩. 자, 그러면 짝을 짓는데 여기서부터 짝을 짓든 한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임자라고 하는 것부터 이게 한 쌍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이제 2개씩 꺼나가 봅니다. 임자가 한 쌍입니다. 그 다음 개축이 한 쌍, 그 다음 인간이 한 쌍, 간묘가 한 쌍, 을진이 한 쌍, 손사가 한 쌍, 병호가 한 쌍, 정미가 한 쌍, 곤신이 한 쌍, 경유가 한 쌍,
신술이 한 쌍, 건해가 한 쌍이 됩니다. 그래서 총 24글자가 2글자씩 짝을 지워서 한 부부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집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자자오향집을 짓는다는 것은 곧 임자병향으로 집을 지어도 같은 효과가 난다는 뜻입니다. 왜? 같은 집을 짓고 있는 부부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으나 이렇게 살고 있으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대국 포태법에서는 계자정향 이렇게 자향을 틀어도 되고 축자미향을 이렇게 틀어도 계자정향이나 축자미향은 4대국 포태법에서는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동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역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행은 거꾸로 간다는 소리예요. 거꾸로. 그럼 거꾸로 간다는 소리는 뭐다? 반대로 간다는 소리는 뭐다? 오가 있으면 오 앞에는 사 앞에는 묘 앞에는 인 앞에는 축 앞에는 자 앞에는 해 앞에는 술 이런 식으로 12개가 거꾸로 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술 다음에 유 다음에 신 다음에 미 이렇게 해서 거꾸로 도는 것. 그래서 한 바퀴 거꾸로 도는 것을 이것을 역행한다 그래요. 자, 그럼 요 글자를 그대로 이쪽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역행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도는 것을 역행이라고 합니다. 순행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순할 순자를 써서 순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순행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축임이 진 섬이 돌듯이. 근데 4대국 포태법에서는 거꾸로 반대로 돌아가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대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국은 한자 그대로 4개의 커다란 국면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눈다. 이 360도를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눈다.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 여기까지 이만큼이 하나예요. 이쪽이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 정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유라고 하는 곳까지가 또 하나의 권역입니다. 그 다음 신이라는 곳에서부터 자라는 곳까지 또 하나의 권역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개라는 곳부터 을까지가 또 하나의 섹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4가지를 나누게 될 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4개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끄은 곳이 있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물결 치듯이 제가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4가지로. 그래서 이쪽 하나, 둘, 셋, 4개로 나누었다 해서 4대국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여기다가 그럼 이름들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느냐? 두 번째 글자 여기 진이라는 글자를 써서 여기에는 진파구 구역이다. 여기는 진파구 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또 한 두 번째 정도 글자에 또 요 글자를 따서 미파구 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글자를 따서 미파구 구역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는 또 이 글자를 따서 여기는 술파구 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축이라는 글자를 따서 축파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구역을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남쪽으로 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을 진파구, 서남쪽으로 주로 치중되어 있는 구역을 미파구, 그 다음 서북쪽으로 향해져 있는 이 범위를 술파구, 동북쪽으로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축파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축파구를 썼느냐? 파구라고 하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집에서 물줄기가 흘러나가다가 이제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지점이 파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이 여기서 이렇게 놓을지 이렇게 놓을지 이렇게 놓을지 어디로 놔야지 우리 집이 물기운을 제대로 좋은 기운을 받고 사느냐, 이거를 정하는 방법에서 물줄기가 여기서 산이 시작이 돼가지고 만약에 물줄기가 안 보이는 지점이 이쪽으로 끝이 났다면, 여기 부분에서 물줄기가 끝이 나서 여기 지점에서 물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한다면, 즉 파구라면 진파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물줄기가 여기서 흘러오다가 여기서부터 물줄기가 안 보여서 이제 이 부분에서 물줄기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파구 지점이 있게 되면 미파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물줄기가 흘러가다가 여기서 흘러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구가 돼서 물줄기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술파구, 또 이쪽이 그렇다 그러면 축파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요 네 가지 파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포태법은 12글자가 있어요. 어떤 글자가 있느냐 하면은 포,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라고 하는 12글자가 있어요. 포,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요렇게 이 12글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람 인생살이를 12개로 이제 나눠 놓은 것이에요. 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 그 다음 어렸을 때 목욕을 한다. 그 다음 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청소년이 되고 이제 의젓해졌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관직에 나아가고 자기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그 다음 나이가 들어서 쇠해지고 좀 더 지나서 병이 들고, 그 다음 죽을 사자를 써서 죽게 되고 묘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다시 또 다른 인생을 살렸고 수정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수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양이라고 또다시 뱃속에서 길러지는 인생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포태법인데,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떤 글자들이 제일 좋으냐 하면 일단 간단하게 외우시면 돼요. 생이라는 글자가 오면 제일 좋겠다. 그 다음 대라고 하는 글자가 와도 좋겠다. 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와도 좋겠다.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자향론이 정해지면 좋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물줄기 파구가 여기로 물줄기가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물줄기가 안 보여서 파구가 여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역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꾸로 여기서부터 돌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단어를 쓰냐? 이거를 벗어난 이 글자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를 뺀 진이라는 글자를 뺀 글자서부터 포, 태, 양, 생. 자, 여기서 쓰겠습니다. 포,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좋은 자리가 어디다 했습니까? 생대관. 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그랬을 때 파구가 물줄기가 진파구가 됐을 때, 진 쪽으로 나가게 됐을 때 생이라는 글자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터에서는 임자 병양으로 집을 짓던가 자자 오향으로 집을 지으면 제일 좋다는 뜻이에요. 그게 행여 뒤에 배산임수 때문에 막힌다면 대도 좋다 그랬고 관도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술자 진향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은 신자 을향 또는 유자 묘향 그 다음 경자 갑향 이런 식으로 집을 놓는다면 물줄기 기운을 아주 잘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4대국 포태법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4대국 포태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대국 포태법은 물줄기를 가지고 동궁이라는 것, 그 다음 역행을 시켜서 4대국을 쪼개서 포태양생, 욕대관왕, 세병사묘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 집 자양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이거 경북궁에서도 사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옥산소원에서도 사용되어 있고 여러 군데서 문화재에서 많이 발견되는 자양론입니다. 물론 조선왕릉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 갑자울축이라는 거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는 갑자을축하는 이런 폐철 자양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슬라이드를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은 슬라이드 필름을 보면서 이제 왕릉풍수에 대해서 테마풍수로 나갈까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왕릉풍수 시리즈로서 다음 시간부터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